안녕하십니까, 무기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한온 시스템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은 차량용 열 관리 시스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히트펌프라는 제품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 단일 품목 제조 회사로서 본사 및 해외 법인 모두 자동차의 열 관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단일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열 관리 시스템 제품으로는 차량용 에어컨과 파워트레인 쿨링, 압축기, 플레이드 트랜스포트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 압축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열 관리 시스템에 히트펌프가 있는데, 이런 히트펌프가 뭐냐면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위한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에어컨은 첫 번째로 압축기에서 냉매가 고온 고압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응축기를 통해서 저온 고압의 형태로 바뀐 다음에 팽창밸브를 통해서 저온 저압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에 열 교환기에서 이 저온 저압의 냉매가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차가운 바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사이클에서 얻었던 고온 고압의 냉매를 바로 네 번째 사이클인 열 교환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고온의 냉매가 공기를 뜨겁게 바꾸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뜨거운 공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서 차량 내부를 뜨겁게 달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게, 배터리는 보통 온도가 떨어지면 성능이 저하되고 주행거리가 감소합니다. 근데 배터리도 히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이 유지되고 주행거리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는 이런 열 관리 시스템 중에 히트펌프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의 성능과 주행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한원 시스템의 전기차 주요 부품군을 보시면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 히트펌프, 전동 컴프레서, 이게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필수로 들어가는 히트펌프 제품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에서도 옵션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한원 시스템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이 표를 보시면, 이 히트펌프를 사용함으로써 배터리의 성능이 유지되는 건데, 맨 마지막에 있는 르노 삼성 SM3를 보시면 히트펌프를 사용함으로써 주행 가능 거리 감소율이 43%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히트펌프를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는 절반밖에 가지 못하는 거죠. 배터리 성능이 감소하니까. 이렇게 전기차에는 히트펌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히트펌프 옵션을 무조건 넣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온 시스템의 성장성을 봐야 할 때 같습니다. 친환경차 부품군의 매출액은 향후 6년간 연평균 24%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6년간 연평균 한온 시스템의 주가도 24%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온 시스템의 친환경차 부품군의 주요 고객은 폭스바겐, 현대, 기아차, 이걸 꼽을 수 있는데, 현대, 기아차, 폭스바겐 향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를 기반으로 출시한 전기차가 고객 인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올해부터 현대차도 eGMP 기반의 전기차들이 출시되기 때문에 이런 히트펌프를 필수적으로 옵션에 넣겠죠. 그렇게 되면 한온 시스템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온 시스템의 친환경차 부품군의 매출 비중은 벌써 19%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아직은 낮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게 됨으로써 친환경차 부품군의 매출 비중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이 있는 게 친환경차 이 전기차 제품 부품군의 영업이익은 4%고 내연기관 제품의 영업이익은 8%입니다. 영업이익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런 부품은 아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 증가에 비례해서 판매하는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3분기 기준으로 소주 잔고는 친환경차 부품군이 69%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수주 물량의 납품이 진행되면서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18년, 19년, 20년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늘다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좀 주춤했습니다. 옆에 분기 실적을 보시면 19년 9월 달에는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달 기준으로는 1700억 정도가 되죠. 근데 20년 3월 달과 20년 6월 달을 보시면 3분의 1 토막이 났고 6월 달에는 적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벗어나면서 영업이익이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다시 보시면 영업이익이 17년도에는 4,600억, 18년도에는 4,300억, 19년도에는 4,800억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다가 20년 12월 달 기준으론 거의 3천억 가량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죠. 코로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EPS를 보시면 EPS는 굉장히 낮고 PER은 높죠. 앞에서 있었던 PER 대비해서 거의 3배가량이 높은 PER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온 시스템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차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온 시스템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보다는 성장성에 집중한 차트의 흐름인데요. 최근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세력의 이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뚫은 후에 새로운 주가가 시작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절 라인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온 시스템의 차트인데요. 한온 시스템은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요,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박스권에서 이렇게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큰 흐름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를 뚫음으로써 새로운 주가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박스권 상단을 뚫었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이렇게 꾸준히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아까 17년, 18년, 19년에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늘어났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근데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죠. 이 모습을 보시면 지금 한온 시스템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적어졌지만 주가는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성장에 대한 주가는 히트펌프를 반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주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최근의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꺼 놓겠습니다.
지금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으로 보여지시죠? 여기에서는 저항을 받았고 여기에서는 지지를 받았고 최근에 다시 이 라인을 뚫어 올린 모습입니다. 앞으로 주가는 한원 시스템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 기준으로 크게 변동폭은 없습니다. 한 요 정도 선에서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죠. 깔끔하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을 뚫었을 때 그래서 지금 최소한 흐름을 보면은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을 뚫기 위한 여러 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폭스바겐과 현대차가 각각의 전기차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를 많이 출시할수록 한원 시스템의 매출을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예상이 맞게 떨어진다면 이런 박스권은 가볍게 뚫어 올리겠죠. 연간 24%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무상의 영업이익이 늘어날수록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엔 영업이익이 좋지 않지만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모습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이네요. 주봉에서도.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나 주봉상에서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딱히 뭐 볼만한 흐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박스권 형태가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력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꽤 괜찮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원 시스템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매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고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